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작년 해외 자산 보고 시리즈를 3번까지 만들다가 오랜만에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린 해외 자산 보고 월세, 전세의 내용 중 이 부분을 스킵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 구독자의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해외 자산으로 보고할 때 캐나다 입국 당시 시세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시세라는 것을 어느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보고 계산을 하면 되나요? 캐나다 어느 사이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준 곳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두리뭉실한 설명만을 해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세무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신 최신으로 나온 캐나다 정부 사이트 정보를 기준으로 최대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린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이 정보들이 차후에 여러분들이 세무사님과 이야기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집 시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유사 매매 사례를 찾는 겁니다. 즉 자신의 집과 가장 비슷한 집의 거래값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자신의 집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집의 인테리어 또는 집 관리 정도에 따라서 사실 같은 사이즈의 같은 층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CRA에서 어떻게 이 시세가 나의 부동산의 FMV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구조가 같고 실제 이 가격이 팔렸다라는 정보에 대한 공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찾아본 가장 정확하게 유사 매매 사례를 찾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해주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의 집 매매 트랜잭션 금액이 나와 있으면 가장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명, 사이즈, 층수, 거래 금액 등 웬만한 정보는 다 확인이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하지만 만약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작아서 최근에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시가입니다. 나라에서 재산세를 측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서 보통 시세보다는 좀 낮은 게 특징이죠. 아니 좀 많이 낮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바로 해외 자산 보고 시 시세를 좀 높게 잡아서 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낮게 해서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죠. 이 부분은 차후에 집값 세금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준 시가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만큼 10개의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집 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파트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만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로얄층인 경우는 주택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유사 매매 사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실제 가격과 약 1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정평가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집의 가치를 측정받는 것입니다. 제일 정확하게 집의 가치를 측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차후에 CRA에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약 30에서 6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으나 감정평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 의뢰해서 두 가지 감정평가액을 받으면 그 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2018년 4월 이후로부터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납세자가 짬짬이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죠.
차후에 혹시라도 CRA에서 문서 제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사이트에서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 후에 공증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보 신빙성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집과 해당 유사 매매 사례에서의 집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따로 증명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감정평가 회사를 통해 주택 감정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명 자료를 분명히 제공할 수 있을 테니 추가로 증명할 게 없겠네요. 지금까지 시세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가미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한국에도 집이 있고 캐나다에도 집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할 예정이 있는 분이라면 한국에 있는 집의 시세값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양도세 때문이죠. 양도세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만들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주택은 렌탈 프로퍼티로 보고 해당 집이 매매되었을 때 매매 금액에서 처음 구입한 금액, 여기에서는 처음 보고한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을 제하고 50%가 해당 연도의 인컴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면 취득 금액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설명드린 기준시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 방법이 약간 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FMV, Fair Market Valu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유한 자료는 네이버 카페 알러브 캐나다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도 그곳에 올려주시면 더 편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